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I 프로그래밍 기초와 실습의 저자 장은지인입니다. 네, 이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제 책을 구입하셨거나 혹은 제 책과 관련된 내용에서 참고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때 혹은 자유롭게 학습을 하고 싶으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진 영상이고요. 저는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각 장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그리고 실습에 대해서 어떻게 실습을 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영상당 길게 만들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한 30분 이내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 자료를 보시고 자유롭게 확인을 하신 이후에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관련된 내용을 물어봐 주시거나 하면 제가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어, 어렵지 않게 최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책 표지입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AI 프로그래밍을 다루는 교재이고요. 기초와 실습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서 감이 오시겠지만 처음부터 시작하셔도 부담이 없을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내용을 후반부 쪽에 담고 있고 그 이전에 저희가 여기에 글씨에도 써 있지만 피지컬 컴퓨팅 그리고 앱 인벤터에 대한 부분들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아두이노를 활용해가지고 센서를 돌려본다거나, 그 다음에 앱을 만들어 본다거나, 그 다음에 AI 기술을 활용해서 코딩을 해본다거나 하는 내용들을 한 권에 좀 간략하게 담은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장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지금 제 책의 목차인데요. 첫 번째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부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8번째 장까지 이렇게 실습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프로그래밍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아두이노, 그 다음에 3장의 개발 환경 구축, 4장의 기본 함수 익히기, 자, 여기까지는 거의 이론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5장부터는 이제 실습에 대해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로그래밍이 뭔지, 이걸 왜 배워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건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 이 내용들은요, 저 교재에 대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다 읽어드리면 참 좋겠지만,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중간중간에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프로그래밍은 무엇인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프로그래밍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코딩이라는 말과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개발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또는 코딩을 프로그래밍과 동일한 언어다라고 생각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코딩, 프로그래밍 두 가지 언어를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혼용해서 쓸 텐데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두 가지는 같은 말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프로그래밍이 뭔지 정의를 해야 된다면 컴퓨터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 언어라는 부분을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요. 컴퓨터 언어는 말 그대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 언어에 맞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는 점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명령을 내려서 하드웨어를 움직이게 하는 작업 역시도 프로그래밍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외국어를 배울 때 뭐 중국어, 스페인, 프랑스어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컴퓨터계 언어에서도 뭐 C, C#, 자바, 파이썬 등등등 이런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각자의 목표에 맞는 언어를 사용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점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필요성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왜 배워야 할까라고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마 지금 제 수업을 들으려고 이렇게 이 강의를 이렇게 확인하시려고 유튜브에 오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흥미가 있는 분들이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좀 필요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2018년도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초중고에서 프로그래밍 교육이 의무화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교육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유가 나온 이유가 음,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창의적인 그런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줄 친 부분을 보면요.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시작점과 끝점이 있지만 정답이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생각과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각각 개인의 창의력을 이렇게 좀 높여주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프로그래밍은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도와 필요성을 느끼셔서 이제 학교에서도 배우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책에서 설명되는 것은 웹사이트를 만드는 웹 개발, 앱을 만드는 앱 개발,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적인 장치를 조절하는 인베디드 개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게 무엇인지는 아래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는 문자, 즉, 글로써 작성하는 텍스트 코딩, 또 하나는 블록으로 만드는 블록 코딩,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블록 코딩과 텍스트 코딩을 각각 화면상에서 보여드리자면요. 이 위에 있는 요 이미지가 바로 이제 텍스트 코딩, 아래에 있는 요 이미지가 바로 블록 코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만드는 그런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툴을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툴은 도구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할 공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고 할 때는요. 그림을 그릴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이걸 내가 스케치북에 그릴지, 뭐 연습장에 그릴지, 아니면 뭐 전지에 그릴지 등등등 내가 작업할 그 공간이 필요한데요. 그 공간이 역시 프로그래밍에서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개발 툴 또는 개발 도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각자 내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지에 따라서 개발 도구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자신이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잘 생각한 이후에 프로그래밍 도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의 그 교재에서 확인되고 있는 그 프로그래밍 방법은 두 가지였죠. 텍스트와 블록 코딩.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텍스트 코딩과 블록 코딩에 대한 프로그래밍 도구가 존재하겠죠. 물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전체는 아니지만 대표적인 도구들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클립스, 뭐 비주얼 스튜디오, 파이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스케치 등등등이 이 텍스트 코딩의 도구이고요. 블록 코딩을 위한 도구에는 엔트리, 스크래치, 앱 인벤터, 뭐 엠블럭, 뭐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제 교재에서는요, 아두이노라고 하는 하드웨어를 좀 컨트롤을 하는 이런 피지컬 컴퓨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까 아두이노를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두이노 스케치 프로그램은 아두이노 라고 하는 컨트롤 보드를 사용하기 위한 통합 개발 환경 IDE라고 하고요. 통합 개발 환경이라는 명칭이 조금 어색하실 수 있어서 뒤에 설명을 좀 넣었는데 이거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내가 코드를 작성하고 나서 코드에 오류가 있는지 뭐 그리고 이 코드를 내가 업로드 시켜가지고 뭐 배포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통합 개발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저희가 주로 사용할 앱을 만드는 툴, 앱 인벤터라는 이런 도구가 나오는데요. 요 앱 인벤터는 구글과 MIT 공대가 같이 개발한 오픈소스의 블록 코딩 앱 개발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오픈소스라는 명칭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오픈은 말 그대로 공개되어 있다. 소스는 그걸 만들 수 있는 재료. 라고 보시면 돼요. 즉,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이는 요 화면은요, 앱 인벤터 프로그램의 블록 코딩 화면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미지화된 블록들을 결합시켜서 코드를 만드는 게 블록 코딩이고요. 앱을 만드는 방법에서도 블록 코딩으로 우리가 코드를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점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제가 이제 한 장 한 장 이 제 책에 대해서 부연 설명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학습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